애매한 심원장의 나이아가라 시리즈로 시작됐습니다.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세월이 화살과 같이 가는지 화살과 같이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껏 오든가 가든가 말든가 하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이 내 생애에서 제일 젊은 시간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살려고 합니다. 내 생애 제일 젊은 시간. 바로 이 말이 가슴에 이렇게 콕 박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이 젊은 시간에 지금도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까짓것 해보지 뭐.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싶다가도 또 주변 눈치도 살살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자기 살기에 바쁘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무지하게 많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뭐 또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하는 무대뽀 심보로 나가보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요, 나이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생각을 해서 엄청 고민을 해봐도요, 나한테 남는 것이 주변 눈치만 보는 것과 아쉬움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심원장의 나이아가라 무대뽀 심보로 가보려고 합니다. 심원장이 언니 동생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원장의 나이아가라 1탄은요, 건강 이야기입니다. 건강하세요. 언니 동생 여러분들도 모두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정말 평생을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살도 많이 찌고 허리 협착 증세로 다리도 저려서 5분 이상 걷지도 못했습니다. 한 1년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통제를 먹지도 않고 염증약을 먹지도 않습니다. 지금 먹는 거라고는 비타민C, 오메가 등등의 영양제만 먹고 있고요. 살도 한 10kg 이상 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씬은 아닙니다만 그냥 대강 66 사이즈의 몸을 넣을 만큼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생각이 남달라졌습니다. 심원장의 1탄은요, 우선 건강부터 챙겨보자 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몸무게 달아보세요. 어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 15년 정도는 제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신간이 편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요, 쓰러졌고요. 또 한 번은 협착 증세로 다리 저림과 통증으로 요양원에 갈 뻔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언니 동생의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어나면요, 몸무게 확인하세요. 몸무게를 다는 저울에 올라가기 싫지만 그래도 매일 올라가서 몸무게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조금 스트레스를 받긴 합니다. 침대 밑에 체중계를 사서 넣어두세요. 아무도 모르게 재는 겁니다. 그러다 300g이라도 어제보다 줄었다면요, 약간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3일 동안 300g씩 빠지면 900g이네? 그러면 30일이면 9kg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매일 몸무게를 재면요, 어찌되었든 조금씩은 줄고요, 조금씩은 줄면서 소소한 재미도 좋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한 3kg 정도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머, 살 빠졌나 봐, 이뻐지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척, 그래?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뭐. 아유, 빠지긴 뭘 하면서 슬쩍 넘어갑니다. 속으로는 어떤가요? 아싸!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팁 하나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
물도 마시지 마시고 소변을 보시는데 끝에 한 방울까지 모두 쏟아내고 나오세요. 왜냐고요? 그래야 50g이라도 몸무게가 줄지요. 제가요, 소변이 꽉 차 있을 때와 개운하게 쫙 뺐을 때 무게를 재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요. 이거는 하루의 컨디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세요. 웃지 마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몸무게를 재셨으면 이제 편안하게 미적지근한 물을 한 컵 쫙 들이마시고요. 매일매일 몸무게를 체크하셔요. 이렇게만 해도 더 이상 몸무게가 팍팍 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요, 다리와 팔의 근력도 확인하세요. 허리는 괜찮은지 한번 쫙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살이 좀 찌는 것 같은 느낌이면 오늘부터 살짝씩 조절해 봅니다. 밥그릇에서 밥을 2숟가락 덜어내는데요. 수북하게 고봉으로 뜨지 마시고 쌀 뒷밥 깎듯이 얄밉게 싹 깎아서 덜어내세요. 숟가락 놓을 때 너무 덜었나 후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좋다는 야채로 넘어가 볼까요? 야채가 칼로리도 좀 적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야채를 반찬으로 좀 더 드셔보시고요. 간식이 땡기는 시간에, 그리고 입이 궁금하시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파프리카를 과일처럼 좀 드셔보세요. 제법 먹을만 해요. 그리고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어머, 이거 굉장히 맛있네. 어우, 썩 먹을만한데. 달달하네. 아삭하네. 네. 또 한참 먹고 나면은요, 배도 꽤 불러집니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또 우리 긍정의 힘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입에서 자꾸 뭐가 땡긴다 싶을 때요. 좀 더 든든한 것이 먹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고구마를 쪄서 우유에 대강 으깨서 넣고요. 천천히 숟가락으로 우유와 함께 떠먹어 봅니다. 그리고 파란 사과도 칼로 얇게 저며서 지벙지벙 먹어보세요. 풋사과가 또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밖으로 나가세요. 산책이든 뭐든 걷든지 쉬든지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집에 있으면 TV도 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냉장고는 항상 먹을 게 있잖아요. 일단 밖으로 슬슬 나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온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병 타가지고요. 슬슬 정처 없이 다녀보세요. 아, 참!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슬슬 움직이실 때 우리 폼생 폼사, 우선 복장부터 살펴봐야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의 이야기예요. TV 보면은 건강보조식품 팔 때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요. 저는 약을 팔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알이 큰 시커먼 선글라스를 쓴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 백내장이니 뭐니 해서 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는 눈도 보호해야 하고요. 또 내가 뭔 짓을 해도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바른 자세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달라붙는 얇은 상의를 입고요. 뱃살이 보이면 조금 거시기 하죠. 조끼나 긴팔의 가벼운 점퍼를 겉에 입습니다. 바지는 적당히 편한 바지 입으세요. 그리고 운동화도 역시 편한 거 필요합니다. 걷고 살살 뛰기 좋은 운동화를 신으시고요. 그리고 모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 가리는 긴 마스크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복면 같은 거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이쯤 되면 코앞에 바짝 와서 들이대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니니까 자주 가던 편의점의 사장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막걸리 사러 가면 종종 아는 체를 꽤나 하시던 분이신데요. 아, 막걸리 마시냐고요?
아, 네. 뭐 저도 마시죠. 네. 그런데 우리 집에 막걸리 좋아하는 양반이 계십니다. 아예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으면은요. 일단 집 주변부터 산책을 어슬렁어슬렁 다녀봅니다. 그냥 다니면 재미가 없어요. 귀에 이어폰 하나 끼워보세요. 신나는 음악, 리듬이 강한 음악을 들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면 좋습니다. 저는 7080 댄스 음악을 주로 듣습니다. 조금은 음악에 심취해서 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나만 아는 리듬으로 발도 좀 흔들면서요. 팔도 흔들고요. 그리고 걷습니다. 누가 힐끗 볼 수 있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나한테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슬렁어슬렁 무릎 관절에 무리가 없을 만큼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걸어보시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걸으면서 음악에 맞춰서 걸음걸이를 조절해 봅니다. 그러면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걸음의 폭을 조금씩 늘려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아주 조금 빨리 걸어도 봅니다. 그리고 근처에 산이 있다면요. 슬슬 다녀오기도 하세요. 산 잘 타시는 분이야 제가 뭐라고 참견을 하겠어요. 산을 가려고 할 때 산 입구만 가면 벌써 숨이 차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래서 산을 가시게 되면 반드시 스틱을 2개를 갖고 가세요. 요 스틱이요. 요물이에요. 스틱 2개를 짚으면서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요. 힘이 절반도 안 든다는 거죠. 다리도 덜 힘들고요. 또 안전하고요.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천천히 자주 쉬고 자주 앉고 그럼 언제 가느냐고요? 아이고 길게 봐야지요. 우물가에서 수명 찾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몸의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1달 정도 지나니까 진통제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압박받지 마시고요. 슬슬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게 되고요. 몸이 나빴던 기억과 아픔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조금씩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하면 좀 더 좋아질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게 된답니다. 심원장과 함께하는 언니 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나이야 가라를 외쳐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나이야 가라를 외치게 되는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모두 그렇지요. 별거 없더라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나이야 가라 심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에피소드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심원장의 나이야 가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동 돌봄과 소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